그래서 이제 고민이 전세를 살까, 매매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3040이 3040이 MZ는 아니잖아, 솔직히. 30대 초반까지가 MZ 아닌가? M까지는 걸리죠. M입니까? M까지는 걸리죠. 40대도? 그 40대가, MZ가 미친 듯이 집을 사는 이유. 전세가 올라서 그렇다. 자, 그럼 집을 안 사는 이유는 뭘까? 1번, 집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2번, 전세 사는 것이 이득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집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10억짜리 집에 5억 전세 사는 게 똑같은 집인데 비싸게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용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자, 집이 오를 것 같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오케이. 그러면 집이 안 오를 것 같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는지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세로 산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두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두 친구. 오늘 또 애니메이션. 이름이 주상승이에요. 집주자의 상승. 네. 주상승 씨하고. 누구 닮았는데? 하낙원 씨. 네. 하락논 씨죠. 네. 하낙원 씨 두 명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이 비관적이잖아요. 딱 눈빛 봐도 잘생겼는데. 네. 얼마나 매력적이야.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전세가 2억 5천이었어. 네. 근데 이 사람은 집이 오를 거라 생각해 집을 샀고, 하낙원 씨, 하락논 씨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똑같은 집인데 왜 5억 주고 집을 비싸게 주고 사서 들어가? 2억 5천 전세 사면 되는데 똑같은 집이잖아? 전세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10년 뒤에. 이거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이게 뭐냐면, 제가 뽑아봤어요. 뭐냐면, 이게 10년 전,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10년 전 매매가 대비 현재 매매가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실거래 기준으로 뽑은 거야. 10년 전에 매매 거래가 있었던 모든 아파트, 현재 2024년에 매매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 둘 다 매매 거래가 있었던 걸 비교하는 거죠. 10년 차 이상.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인데, 10년째 이상 아파트가 10년 전에 거래가 되었고, 지금 거래가 되었으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하나라도 안 돼 있으면 안 하고. 그랬더니, 여기 충남,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하락했어. 10년 전보다. 평균적으로. 오르는 건 몰랐다는 이야기겠죠. 야. 그죠? 근데 대부분의 지역이 다 올랐는데 서울은 130% 올랐어. 1.3배. 평균적으로 실거래 기준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제주도 84, 경기도 66,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인천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다음 대전, 광주, 그 다음에 강원도 이런 수준이에요. 부산. 그러니까 뭐냐면 왜 우리가 수도권만 자꾸 이야기하냐면 수도권이 다 상위권에 있잖아. 제주도는 좀 특별한 시장이에요. 좀 열애. 그렇죠. 열애로 보면 서울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남색은 07년 대비로 2024년에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제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일 많이 오는데 이거는 열애로 하고 네. 보면은 이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편차가 적지 않습니까? 뭔 이야기냐면 옛날에는 전국이 다 올랐는데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은 수도권이랑 아닌 곳이랑 편차가 되게 심하다. 오르는 데만 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10년 전에 집을 산 사람은 만약에 수도권을 샀다면 대박이 난 거고 지방에 샀다면 차라리 전세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었다. 10년만 놓고 봐.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잖아요. 전세를 10년만 살고 그만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안 들어온다면 계속 전세를 살 거 아니에요. 100살까지 살지 않습니까?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지금 100이 현재 나이가 남아있는 인생이고 그걸 10으로 나누면 10년이 몇 번 돌아오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5번 이상, 7번, 8번까지 10년 주기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 10년 전에 매매 가격이 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두 친구. 그러면 10년 동안 전세 살았더니 이 전세 가격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올랐는지 내렸는지를 비교해봤어. 그게 이 사람이 전세 사는 게 5억짜리 집에 왜 2억 5천짜리 전세인데 왜 전세를 안 살고 비싸게 5억을 주고 사냐 이런 거였는데 10년을 살았더니 이 전세 가격이 옛날에 10년 전 매매 가격보다 올라버렸는지 안 올라버렸는지를 비교하는 거죠. 그치? 이게 더 현실적이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매매는 하면 영원히 그 가격이 그 사람한테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내가 산 가격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 때문에 전세를 살았는데 길게 놓고 보면 10년을 놓고 보면은 이 전세가 매매보다 더 비싸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 그런 리스크에 빠지게 되는 거야. 매매는 한 번 하면 그 가격이 영원히 고정되는 거래 나한테. 네. 그래서 비교해봤어요. 10년 전 매매 대비 24년 매매가. 그러니까 뭐냐면 10년 전에 매매 대비 전세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주특별자치도는 10년 전 매매가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36% 더 높다는 얘기예요. 서울은 25%, 경기도 13%, 강원도 12%. 그 뭐냐면 여기서 요 정도까지는 뭐냐면
10년 전에 매매 가격보다 지금 전세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죠. 똑같은 아파트 기준으로. 그렇죠. 나머지들은 뭐 아까 뭐 별로죠. 대구, 네, 네, 네. 경남 이런 데는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 사는 게 더 이익이 있어 비용 면에서 이익이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물론 집이 조금 올랐을 거니까 사는 게 더 이득이었지. 그러니까 그냥 비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매매가 수도권은 훨씬 더 이득이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보면은 07년 대비로 07년 전의 전세 대비로 얼마나 올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07년 대비로 보면 제주도 빼면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 10년 동안은 수도권만 좋았고 이게 점점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도권에 사신다면 전세보다는 매매가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영원히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거지. 10년 전에 새우깡이 100원이었는데 그때 영원히 100원에 먹을 권리를 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개꿀. 개꿀. 근데 에이씨 무슨 새우깡이 100원이야. 50원이면 되는데 막 이렇게 해갖고 새우깡을 계속 안 샀던 사람들은 이제 계속 시가로 이렇게 사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막 엄청 높아진 거죠. 지금 얼마죠? 한 봉지에? 모르겠어요. 2,000원? 가격이 정가 필수제가 없어졌잖아. 박근혜 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야기는 뭐냐면 전세가 결국에는 길게 보면 더 불리하다는 거야. 매매보다. 특히 수도권에서. 앞으로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이야기. 지금은 이렇게 길게까지 보고 데이터를 보고 집을 전세 안 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싶기는 한데 이렇게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확실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아, 근데 이 데이터는 되게 좀 참신하고 재밌네요. 이렇게 분석하는 건 저 100명 넘게 인터뷰를 해봤잖아요. 처음입니다. 원하시면 다 말씀하세요. 이 데이터는. 우리 애들이 방학을 해가지고 라이딩을 많이 해야 돼서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적어도 수도권에 사신다면 10년 기준으로 보면 전세보다 매매가 더 유리하다. 여기 서울, 경기, 강원, 대전, 광주, 그치. 인천, 뭐 전남 요 정도까지는 최소한. 근데 이제 강원도 이런 데는 또 그런 게 있겠죠. 그 지역이 되게 넓잖아요. 그렇죠. 먼저 강원도 고성이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춘천, 원주 뭐 이런 데 정도는 그 정도까지지. 네, 그 정도까지겠지. 그렇지. 그럼 특히 서울 보세요. 결국에는 주거 비용을 생각해도 매매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망치를 샀는데 10년 전에 10,000원 주고 산 거지. 근데 이제 망치 빌리면 5,000원이야. 목수인데 평생 못질을 해야 돼. 10년 지나니까 망치가 5,000원인 거야 이제. 망치가 이제 12,000원인 거야. 빌리는 게. 10년 전에 샀으면 그냥 10,000원 쓰는 건데 매매는 고정이고 임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을 사야 돼. 그래서 다 오른 걸 사기가 좀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단지를 가야 되는지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다. 올 초에는 제가 계속 그거 얘기해서 금매를 잡아라. 맞아요. 금매 잡는 법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금매 없어요. 금매가 어디 있어요. 금매 없다고. 왜? 역전세가 제가 분명히 2년 전에 작년 초에 얘기했습니다. 올해 가을에 끝난다. 통계 그림 보여주면서 그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가을에 끝나니까 여름쯤에는 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올여름 정도 되면 역전세는 이제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올 거다. 그리고 올 초나 작년 연말 정도에 갑자기 전세가 이제 입주한 지 2년 되거나 4년 된 데는 갑자기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금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걸 잡아라. 그래서 그때 설명한 데가 그라시움하고 아르테온이었죠. 지금 20억 됐잖아. 그때 16억. 그때 이렇게 역전세 비율 얘기하면서 보여주면서 아, 이 정도에 하면 좋겠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금매 잡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한숨 쉬세요? 저는 동네 아재고 다른 분들은 뭐 데이터로 이야기해 주니까 신뢰가 가고 애널리스트 출신이라 신뢰가 가고 매크로도 잘 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 말씀을 듣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뭐 저는 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다. 아, 굉장히 답답하신가 보네요. 네, 답답해요. 왜 말을 안 듣지? 하반기는 하락론도 많고 상승 피로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필요하다. 미국 경제 얘기도 많이 하긴 하는데 폭락. 그럴 때는 뷰가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뷰가 중요한데 잘 모르시겠으면 금리하고 입주 물량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입주 물량은 이미 정해진 미래고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일이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글쎄요. 뭐 조정이 와도 규제 때문에 또는 뭐 일시적으로 조정이 와도 그때가 또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아닌가. 살 사람이 없는데요? 살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살 사람이 가격을 옮긴다 그랬잖아요. 수요가 옆으로 퍼진다 그랬잖아요. 이 누르면 짜부돼서 옆으로 간다고. 이게 바람이
이게 뭐 어디 가지 않잖아, 돈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잠실 S 이게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가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거야. 항상 변화가 있잖아. 직선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 곡선이 재밌잖아요. 후락 내리락 뒤뚱 금리도 봐. 작년부터 그렇게 내린다 안 내린다 내린다고 막 이야기하고 막 한호하고 있으면 며칠 뒤에 안 내린다. 뒤뚱 우로리 이런 거죠.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길게 놓고 보면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짧게만 보고 오늘 할 일에 자기 인생, 자기 능력의 95%를 소모한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멀게 못 보는데 알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또 후랭이 TV를 통해서 또 이렇게 큰 그림은 그려드리니까 잘 믿고 따라오시면 되시겠다. 쫄지 마! 쫄지 말라고요? 쫄지 마! Just do it! 네, 그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거 하나만 받겠습니다. 우리 멤버십이니까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광명자이더샵 포레나 17평이나 20평 매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쭈님. 쭈님. 네, 이거를 제가 광명 이야기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그지? 맞습니다. 광명은 앞으로 2만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동의 고덕을 보면 돼요. 고덕에도 2만 세대가 단기간에 2, 3년 동안 입주됐었거든요. 그때 흐름이 어땠냐 하면은 초반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초반에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제야 20억을 찍었잖아요. 그때 15억이었거든요. 그때 20억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2022년에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입주가 마무리되고 한 1년 정도 안에 원래대로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2년 정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괜찮을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2년 정도 걸린다는 게 폭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광명도 서울이잖아요, 공이. 서울의 평균 수익률 대비로는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생각하고 사시는 경우에, 단기적인 2년 정도의 수익률을 생각하고 사시는 경우에는 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실거주 하시기에는 좋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실거주할 작정으로 사신다. 길게 실거주할 작정으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물론 17평, 20평이니까 아닐 것 같은데, 추천을 드리지만 2년 뒤에 이걸 사서 비과세 해가지고 옮기면서 자산을 불릴 생각이다. 그러면 다른 지역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훨씬 더 효율적인 카드가 많다. 광명이 떨어진다는 건 디스하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물량이 많으니까. 물량에 장사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성비나 기간 대비 수익률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근데 17평인데 20평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투자인 것 같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